저는 국민신문고 민원 서비스 평가 담당하고 있는 한국국민대학 선생님 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좀 설명드릴 내용은 어떻게 2026년 지표 체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각 지표별 주요 내용들 그리고 향후 일정 및 기타 안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국민신문고 민원 서비스 평가 지표는 기본적으로 국민신문고 민원 서비스 시스템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대국민 민원 서비스를 얼마만큼 개선하고 있는지 또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총 308개 기관 대상으로 평가가 시행될 예정이고요. 평가 대상 기간은 2025년 9월 2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1년까지의 기간으로 평가 대상 기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우리 큰 사건들이 있었죠. 예, 데이터 시스템이 이제 소식이 되면서 그 기간 동안 각 지자체나 혹은 각 기관에서 수기로 이제 민원 처리하시는 기관들도 있었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정량 평가 지표와 관련해서는 작년도는 평가 대상 기간에서 제외하고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또 평가 대상 기간 산정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부분은 중앙행정기관이 45점, 그리고 시도교육청이 35점, 방역이 31점, 기초시민구가 25점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평가 지표 내용을 보면은 민원 처리 신속도와 민원 답변 충실도, 민원 처리 적정성, 민원 인정 대상 노력도, 그리고 올해 개인정보 관리 노력도가 신규 지표로 개설이 되어서 각 기관 요령별 1점씩 배점이 이루어졌고요. 이에 따라서 각 해당 지표별로 배점이 일부 좀 축소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민원 처리 신속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정량 지표이죠. 배점이 중앙기관이 9점에서 8점으로 축소가 되었고요. 기관 유형별 배점 비율을 처리기간 준수도, 이송신속도, 접수신속도 각각 3대 4대 3으로 비율을 통일하였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민원 답변 충실도는 저희 국민신문고 민원 서비스 평가 지표 중에서 정성 지표에 해당이 되는데요. 중앙이 11점에서 10점으로 1점 배점이 축소되었고요. 평가 기준, 세부 평가 기준으로서 답변 적절성이 65점에서 55점, 답변 가독성이 작년에 새로 항목이 추가되었던 부분이죠. 올해 10점에서 20점으로 증가되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 적정성 같은 경우도 정량 지표인데요. 중앙 10점에서 9점, 교육청 그리고 광역 각각 1점씩 축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기초 지자체가 올해 이제 똑같이 평가가 다 이루어지는데요. 1점에서 2점으로 배점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민원행정 개선 노력도 같은 경우에는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가 이제 같이 병행이 되는 지표인데요. 중앙, 광역, 기초 단위로 각각 1점씩 배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관리 노력은 올해 신설된 지표입니다. 중앙, 교육청, 광역, 기초 모두가 1점씩 배점이 부여되어 있고요. 국민신문고 개인정보 다운로드에 관한 이상 요구를 점검하는 지표입니다. 그 밖에 이제 가감점 항목 중에서 제도 개선 공부 이행 지표는 삭제되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 같은 경우 중앙이 15점에서 13점으로 배점이 축소가 되었고요. 기관 유형별 배점 비율을 민원 만족도와 민원 면적도 향상률 그리고 확인률까지 통일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표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 신속도는 대표적인 국민신문고 민원 평가 지표 중에서 대표적인 정량 지표인데요. 처리기간 준수도와 이송 신속도, 접수 신속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 처리기간 준수율, 처리기간 초과도, 이송기간 준수율, 이송기간 초과도, 접수기간 준수율, 접수기간 초과도를 8대 2의 가중으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그 외에 이제 미처리 민원에 대한 감정이 있는데요. 미처리 민원수하고 민원 처리 신속도 100.3% 나누기 민원 규모 주소. 그래서 민원 규모가 이제 각 기관 유형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정하는 지표로 산식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지표 내용 산식은 이게 정량 지표로 국민신고 민원 시스템 내에서 자동으로 산정이 돼서 평가되는 지표이니까 우리 기관이 궁금하다라고 하면 국민신고 민원 시스템 담당자분께서 들어가서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평가 대상 기간은 전년도 이제 사고로 인해서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만 대상 기간으로 삼고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지표는 민원 답변 충실도입니다. 대표적인 정성 지표인데요. 각 기관별로 보통이나 불만, 매우 불만 민원건 중에서 무작위로 표본 20건을 선정을 해서 추출을 해서 그 20건에 대해서 별도의 심사위원들이 전문 심사위원들이 정성평가를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민원 이해도와 답변 충실성, 답변 적절성, 그리고 답변 가독성과 처리 담당자 정보 명시, 가점 항목으로 세부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민원 이해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민원 이해와 민원 해결을 기준으로 해서 민원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리했다. 또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전부 혹은 일부만 답변했는지 전부 비답변했는지를 감안해서 6개 이제 교차표로 평가 배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리하고 또 민원 사항 전부를 답변했을 경우에 이 시점 만점이 되는 구조이고요. 답변 적절성 같은 경우에는 답변 이해도 제고와 이웃 사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답변 이해도 제고는 각각의 항목을 준수했을 경우 30점이 100점이 되어 있고요. 이웃 사례 같은 경우는 여기 해당되는 항목에 항목별로 해당이 되는 경우 감점이 되는 구조입니다. 최대 25점까지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점 사항이 없다고 하면은 답변 적절성 그리고 답변 이해도 제고가 만점을 받았을 때 최대 55점 100점이 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은 저희 그러니까 민원 답변 충실도 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신고 민원 서비스 평가 지표 중에서 대표적인 정성 지표이고 이게 별도의 심사위원들이 이 기준에 따라 이제 심사를 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 기관 유형 간에 또 기관 간에 격차가 좀 많이 나는 지표입니다. 앞서 살펴본 민원 처리 신속도 같은 경우에는 기관 유형간, 또 기관 간의 격차가 있긴 하지만 점차 상향 평준화되면서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구조이고요. 민원 답변 충실도 같은 경우에는 3년 전, 한 5년 전만 해도 민원 기관 유형 간에, 또 기관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났던 지표입니다. 물론 이것도 그 격차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지표에 비해서는 격차가 좀 크게 나타난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 기관이 지금 기존에 잘하고 있었다 그러면 더 열심히 잘 하셔야 될 거고요. 좀 이 지표에서 좀 많이 좀 모자랐다라고 하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이걸 잘 함으로써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지표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가독성 항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으로 새롭게 추가된 세부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10점이 100점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20점 100점으로 10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읽기 용이하게 민원 답변이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내용적으로 이것이 민원인들이 딱 보기에 쉽게 읽을 수 있고 또 쉽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 수능을 보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수능을 보는 자제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혹시 논술 시험 준비를 한다든지 대비해서 한다고 하면은 바로 그런 부분과 비슷하게 평가 내용이 구성되겠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 내용 정리를 할 때 문단 구분 없이 또 문장 구분 없이 쭉 만연체로 그냥 적어서 하면 당연히 점수가 안 좋겠죠. 그래서 문단을 시각적으로 잘 구분하고 또 사용하는 어휘도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게 쉬운 용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논리적으로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이 무엇이고 그에 따른 해결책이 무엇이고 또 그에 따른 법적 근거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하면 답변 가독성 항목이 만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리 담당자 적용 명시 같은 경우 5점이 6점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 잘 아시죠? 담당자의 성명, 소속, 전화번호, 연락처까지 이렇게 3개 항목을 적시하시기만 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이 항목에서도 만점을 받지 못하시는 기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일부러 자기 이제 민원 담당자 성명을 적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적더라도 뭐 이름만 적다든지, 혹은 뭐 전화번호 빼놓고 이제 소속 부서만 적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감점이 되는 구조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가점 항목도 있습니다. 만족도, 참여율도, 또 협조 처리와 관련된 부분이 같이 이제 여기 해당 항목에 맞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최대 8점까지 또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잘하시는 기관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각 부서별 담당 그 민원 유형이나 부서별 그 해당 기관의 주요 민원 유형별로 표준 답변안들을 구성을 해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공유를 하고 그 표준 답변안을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이제 정리한다든지 민원인한테 내용을 이제 전달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많이 좀 도움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 기관에서 이제 민원 답변이 이제 정리가 된 부분들이 그런 표준 답변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다고 하면 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교육하고 또 공유하시면 그만큼 이 부분도 좀 평가 점수가 상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그래서 민원 답변 출시도 이제 처리 양식을 예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은 예시니까 이런 기준들에 맞춰가지고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와 있는 것처럼 번호를 내리고 또 그에 따른 이제 요지부터 주요 답변 사항 그리고 분결 후에 이제 처리 결과에 대한 문의, 연락처 안내, 그러니까 소속, 성명, 연락처까지 적시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표준 답변 양식을 이제 내부적으로 잘 갖추어서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민원 처리 적정성입니다. 처리 결과 통지 방법과 결제 처리 방법, 기피 신청 처리가 각각 4대 4대 2로 모든 기관 유형이 동일하게 배점 비율이 통일이 되었고요. 중앙 9점, 교육청 7점, 광역 7점, 기초가 2점이 배점이 되어 있는 지표입니다. 처리 결과 통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편 통지율과 이그린 우편 활용률을 배점 비율에 맞춰서 이제 산식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앙하고 교육청, 광역 같은 경우는 7대3, 그리고 기초는 8대2로 산식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처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전자결제 연결하고 전자결제 연계 향상도가 7대3로 산식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피 신청 처리 같은 경우에는 기피 신청 민원주 표본을 이제 20개를 추출해서 평가하는데 기피 신청 민원 처리 표본 수가 어떤 기관은 기본적으로 5개 이상의 기관들이 있을 수 있지만 또 표본수가 5개 미만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각각 이게 조건 1, 2에 나누어서 각각의 산식이 별도로 또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기관이 어느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표를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제 기피 신청 민원이 없는 기관과 연계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조직 유형에 평균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당 항목의 점수가 평가가 됩니다. 다음은 이제 민원행정 개선 노력도입니다. 민원행정 개선 노력도는 정량과 정성 평가가 이제 병행되는 지표입니다. 국민 생각함 잘 아시죠? 기본적으로 국민신고 민원 서비스 평가 지표는 국민신고 민원 시스템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표 역시 국민 생각함 등 이제 정책 참여 플랫폼을 얼마만큼 해당 기관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인데요. 국민 생각함의 과제를
등록하고 최종 완성하는 것까지, 그래서 탄생 안건 달성률과 완성 안건 달성률로 이제 각각 50%씩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 기관 유형별로 중앙은 10건, 교육청 8건, 광역 10건, 기초시가 8건, 기초군과 구가 6건씩 이 이상 등록해서 완성을 하시면 과제 발급 및 완성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소통 노력은 우리가 등록한 안건 그리고 완성한 안건에 대해서 실제 국민들이 민원인들이 얼마만큼 참여했는지를 이제 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소통 노력이 100 이상이면 100으로 처리가 되고요. 또 소통 노력은 이제 그 탄생 안건, 발전 안건, 완성 안건 이제 각 단계별로 댓글, 국민들의 댓글, 민원인들의 댓글이나 혹은 좋아요, 혹은 이제 뭐 추천 이런 것들을 다 카운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참여수가 그 카운팅이 되고 탄생 안건 수로 나눠서 곱하기 2를 하면 이게 이제 100 이상 나오면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지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되게 어려워 보이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해서 예를 들어 이제 뭐 그러니까 그 민원인들이 혹은 국민들의 이제 댓글이나 뭐 좋아요 이런 카운팅 건수가 뭐 100건, 500건 됐다. 그러면은 그 정도는 충분히 이제 이 지표에 대해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니까요. 이런 사실 감안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이 기준 건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 건수 이상으로 등록을 해서 완성하시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도저히 뭐 기준 건수가 10건인데 2건밖에 등록해서 완성을 못하겠다 라고 하면은 그래도 소통 노력은 또 별도로 참여수를 늘리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등록해서 완성한 안건 중에서 실제 해당 기관의 제도나 정책, 사업에 어떤 반영했던, 활용했던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행정개선기술사대 실적으로 한 건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한 건을 제출해 주시면 그 건에 대해서 실제로 이 해당 건이 정책 플랫폼을 잘 활용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실제 정책 개선 성과가 무엇이었고 얼마만큼 파급 효과를 가졌는지 여기 세부 내용들이 있죠.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또 종성평가 별도의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방역은 35%, 기초교육청은 20%가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지표이고요. 권익위 협업 지표는 중앙하고 광역단체만 해당이 됩니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단체 같은 경우에는 권익위와 같이 이런 안건이 있는데 예컨대 그 전남도청에서 이제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이제 주민 인식도를 조사를 하고 싶다. 권익위와 같이 한다. 권익위와 이제 협의를 해서 같이 등록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다 하면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 권익위 협업 안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문한 기획을 권익위와 협업해서 진행한 건이 있는 경우에 이 점수를 또 부여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잘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올해 신설된 개인정보 관리 노력도 지표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정보 엑셀 다운로드 건수가 100건 이상인 행위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정상 여부를 국민신문고 업무처리 포털에 등록하는 것이 이제 주요 지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후 정비 이행률과 점검 준수율이 30%, 70% 가중되는 산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작되는 지표이다 보니까 사후 정비 이행률 같은 경우에는 2025년 8월부터 2026년 3월까지가 대상 기간이고요. 이 기간에 이제 개인정보 엑셀 다운로드 건수에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점검 대상 건수분의 점검 이행 건수 곱하기 100%로 이 사후 정비 이행률 지표가 산출이 되고요. 점검 준수율, 그러니까 3월 이후부터 2020년 4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우리가 이제 전달에 그
다운로드 된 건에 대해서 그 다음 달에 점검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개월 이내에 이제 점검을 하시면은 1점, 가중치 1점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요. 그게 지연될수록 그 가중치가 0.7, 0.5, 0.3으로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 그러니까 바로 점검을 해서 실시를 하시면 이 점검 점수율을 만점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내년부터는 이 점검 점수율로만 평가가 되겠죠. 이 지표가 계속 있다고 하면 올해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사후정비 이행률을 이제 2025년 8월부터 3월까지 점검 건수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당장 다 안 될 수 있으니까 8월까지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건수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주시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공식로 민원 만족도입니다. 뭐 이거는 늘 해왔던 지표니까 내용들을 잘 아실 거예요. 민원 만족도와 민원 만족도 향상률 그리고 민원 만족도 확인율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민원 만족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그런 민원이 점수 주는 대로 이제 평가받을 수밖에 없지 하면서 이제 지뢰 포기하시거나 자포자기 하시는 경우도 꽤 있으신데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민원 만족도 확인율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그 민원 만족도 여부 체크해 주시면 그만큼 점수를 받아갈 수 있는 5% 배점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는 비중이니까 이 부분이라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점수가 높아질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할 때마다 매번 꼭 사족처럼 좀 말씀드리긴 하는데요. 실제 사례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올해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국민신고 민원 만족도 같은 경우는 단일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민원인들이 직접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요? 이제 공무원이 민원인을 가정해서 직접 등록하고 민원 만족도 평가까지 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괴로웠겠죠. 네. 그 기간은 이제 전체 평가에서 이제 부정행위 기간으로 이제 낙인이 찍혀질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알려드렸다고 해서 그럼 우리 기간도 오래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완전히 다 평가 페널티가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감점 지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신고 민원 서비스 평가 지표 중에 이제 본 지표들이 있고 가감점 지표가 있는데요. 본 지표상에서 정량 지표와 관련된 부분들은 기관 간, 기관 위원 간의 어떤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감점 같은 경우는 최대 3점, 플러스 3점, 마이너스 3점, 그래서 6점의 격차가 날 수 있는 지표인데 우수 기관들은 이런 가감점 지표에 대해서도 가점 항목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시고 실적도 제출해 주시는데 부심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실적 자체를 제출 안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뭐 이런 가점이 있어서 우리는 가점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기관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기관들이 있는 덕분에 우수기관과 부심기관 간의 어떤 격차가 이제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잘 감안해서 우리 기관은 여태까지 제출 안 했었는데 올해는 좀 신경 써서 제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기관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가점은 신경 안 쓰겠다, 본지비만 신경 쓰겠다 이런 기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만 신경 써주시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신고 민원 활용 우수 사례, 또 민원 정책 Q&A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점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국민신고 민원 활용 우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신고 민원과 관련해서 제도 개선이나 민원 발생 예방, 업무 효율 개선 등을 한 사례부터 유형 1, 2, 3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 사례를 제출해 주시면 한 건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점 지표로 평가를 합니다.
또 민원대책 Q&A 같은 경우에도 우리 기관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들을 같이 등록을 해주시면 될 건데요. 국민신고 민원 담당자 혼자서 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각 기관의 부서별로 주요 민원 담당 부서별로 이 Q&A 등록을 좀 할당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이 부분도 충분히 가점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 데이터 분석 활용 실적도 있습니다. 국민신고 민원 시스템 내에 민원 분석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민원 분석 시스템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기관별로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주요 민원 유형들이 무엇이 있고 각 시기별로 어떤 민원들이 좀 주로 집중이 되는지 각 기관의 특성이나 현황들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석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제도나 정책 사업에 개선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실적을 제출했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추진 방식의 적합성, 문제 개선 노력, 성과 및 기대 효과 등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정성평가 방식으로 심사를 해서 또 가점으로 부여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민원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셨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딴 데서 이제 한 거를 그냥 따다 붙이면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 점을 감안해서 사례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과 광역단체에 대해서는 산하공공기관 점검 지표도 가점으로 활용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민원 시스템 통합 여부는 이게 이제 조만간 사라질 지표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은 이게 민원 시스템이 다 통합이 되어 있죠. 근데 여전히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민원 처리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에 대해서는 국민신고 민원 시스템으로 통합을 하실 경우 그에 따른 가점이 또 부여된다는 점 잘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감점과 관련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민원 만족도 부분도 있지만 개인정보 영업비밀 유출, 또 국민신고 부족들 운영 사례에 해당되는 감점이 이루어지고요. 또 산하공공기관 비정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감점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아울러 평가 자료 제출 지원도 감점 사항에 적용이 되니까요. 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이 전체 정성평가 자료 제출은 9월 14일까지, 그리고 정량평가 자료 제출은 9월 4일까지, 1차 실적 확인 및 신청은 9월 7일, 또 2차 실적 확인 및 신청은 9월 30일, 그리고 국민신고 분야 최종 결과 확인은 11월 6일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 최종 확정 일정과 조치사항은 별도의 공문과 국민신고 평가 게시판 게시등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 지표별로 공무원 점이나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 전화번호 연락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신고 담당자분들 아마 이미 등록이 되어 있으신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혹시 담당자가 변경이 되었거나 할 경우에 그 접속 방안 확인 이런 것들을 절차 확인 사항 확인하셔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국민신고 민원 서비스 평가는 좀 빠르게 좀 설명드렸고요. 혹시 질문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지만 그래도 궁금한 게 있다고 한다면 딱 2개 이내에서 질문 받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산업시설을 보면 여기서 탄생하는 것 달성을 완성하는 것 달성을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 생각 속에서 구분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어떻게 나뉘죠 지금 탄생하는 것 국민 생각함에 직접 등록을 하시면 이제 그 순간부터 이제 탄생이 되고 이게 탄생, 발전, 완성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탄생을 시켜서 완성까지 하는 것을 건수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날짜도 등록을 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단계별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죠. 단계별로 등록을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4-3의 그 처리 결과 통지 방법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데요. 저희 기관은 그 국민신고 통합을 하지 않은 기관이어서 이 우편 통지율이나 이 글의 우편 활용률을 어떻게 평가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부분은 평가 매뉴얼에 저희가 자세히 들어있습니다. 그 부분 처음에 그 평가 매뉴얼을 좀 확인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이제 오늘은 전체 다 있는 자리가 처음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명만 질문 받기는 벌써 2명 채웠는데 이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예, 국민신고 민원 서비스 평가 지표는 좀 오랫동안 계속 유지된 지표들이 대부분에서 크게 궁금하실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상으로 국민신고 민원 서비스 평가 지표에 대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